기획에 의해서 월정한 정권 대통령을 권력 찬탈해버린 세력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리 잘 들립니까? 그 거짓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지고, 잠깐만요. 평화를 가지고 2년 반을 장난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북핵 비핵화 쇼를 끄집어내고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칩을 하나 넘겼다는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남북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도와줄 것인가, 통일 가능까지 북핵을 폐기하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도와줄 건가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대부분 200조에서 300조 가량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방송하시는 뭐라고 분은 카메라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해요. 지금 제 얘기하지 말까요? 왜 자꾸 개인적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기 연단에 섰을 때 앞에서 막 딴소리 하면은 연설하던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안 보는 거 같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보거든요. 한 분 한 분. 안 보는 거 같죠? 다 본다고. 아무튼 2년 반 동안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2년 반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은 거짓 평화쇼를 했습니다. 거짓 정권이 거짓 평화쇼를 통해 가지고 지방정부의 90%, 교육감 90%를 좌파들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재미를 톡톡히 본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섭섭한 부분은 그거 있잖아요. 왜 6월 13일 선거인데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만났느냐. 그걸 가지고 미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언론방송, 대한민국 언론방송들은 그것을 한 달 동안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동안을 45일간을 국민을 세뇌시킨 거예요. 평화가 곧 온다. 자, 군사 이번에 만약에 4월 27일 되고 김정은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그러고 자기들이 원하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가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지금 토착 외구라고 얘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저한테 탄핵 전이에요. 자생적인 공산주의가 있느냐고 저거 묻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있다. 그 제가 표현을 그래야 돼. 토착 빨갱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토착 빨갱이들이 숨어 있다가 탄핵과 동시에 전면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다 올라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좌파들의 소위 말하는 친북, 종북 세력, 부사파 세력들의 실체를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가짜 촛불을 통해서, 가짜 거짓 평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넘나도 운동장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위대한 김일성의 위대한 DNA를 자랑했던 사람, 백두산까지 가서 물 던지고, 거기에 우리는 다 속았어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안 속았어. 그때 우리가 뭐라고 4.27 판문점 선언은 거짓이라. 왜? 원칙적인 게 북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 프로그램을 가지고 북한의 문을 빗장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핵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200조를 그냥 퍼주겠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검찰에다가. 내가 무혐의 받았습니다. 왜? 그 전에 벌써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우리 쪽에서 들어가야 될 돈이 몇백조, 300조, 400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외국의 통신사는
2100조도 간다고 했어요. 2100조.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갔던 길은 뭡니까? 바로 북핵 폐기 쇼를, 평화쇼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90% 완전히 좌파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두 가지, 김정은의 방안을 통해서 이번 총선 전에 김정은의 방안을 시도하고 김정은이가 제주도를 오든 서울을 오든 이 좌파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말 한마디 해주고 총선을 평화통일 무드로 끌고 가고 우파, 소위 말하는 그들과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반대 생각, 자유통일주의자들 혹은 북핵 폐기의 쇼라고 우리가 했던 사람들을 그냥 보수, 수구 보수 골통으로 몰아가지고 총선을 자기 구도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쳐버린 거예요. 왜? 도저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우리 국민만 속이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볼 때 저것도 속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김정은이 뭐라 했으면 좀 빠져라. 빠져라. 한국 땅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괴뢰 정권의 괴수가 만나는데 한국 땅에서 문박을 지키고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한 뭔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은 25일날 미사일 쐈잖아요. 6월 25일날, 7월 25일날. 그리고 31일날 쐈어요. 그리고 8월 2일날 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두 번째는 방사정포를 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도저히 허평한 대표님 계시지만은 비대칭 군사력, 우리 지금의 방어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무기를 공격을 때린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딱 오산 비행장, 청주 비행장, 대구 비행장. 소위 미군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을 겨냥해서 그 거리만큼의 방사정포를 때리고. 방사정포가 뭐냐? 옛날에 회담에서 북한에 있는 북한 고위관리가 뭐라 했습니까?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그게 방사정포입니다. 정확하게 타겟각도를 맞춰가지고 20km, 상해 20km, 하나는 50km, 상공을 띄워서 200km 가고 300km 가고 600km 가는 거예요. 쏘는 겁니다. 600km는 여러분 잘 아시다. 제주도까지 타겟거든요. 200km, 250km는 중부권, 그 다음에 400km 가까이는 대구. 언제라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사일 기지를 통해서 한 게 이동용에서 때리는 무기를 선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 게 뭡니까? 남청 당국장, 청와대 주인, 정부에 대해서 헛털게 듣지 마라. 자, 이 정도로 됐어요. 남북 문제가 총선을 끌기 위해서 갔는데 사파들은 다 그것을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벌써 드라마 녹두꽃인가? 그것도 드라마가 준비가 되었죠. 그건 완전히 반이라는 겁니다. 반일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제1항 지지율이 자기들이 경제가 망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경제가 잘 됐을 때 경제 성공한 정권으로 가려고 했고, 그런데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참사 수준으로 왔잖아요. 두 번째 뭐군요. 평화쇼를, 거짓 북핵 평화쇼를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세 번째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를 불태우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 마지막 프레임이, 자,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 반일 프레임에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을 죽이겠다는 거다. 이것이 뭐 경제보복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 문제를 대법원에서 늦췄어요. 왜 늦췄느냐?
대법원의 대부분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외교나 정책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해서 놓쳐버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고심 끝에 박근혜 정부도 아베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아베하고 사이가 안 돼 고심 끝에 위안부 해결점을 완벽하지 않은 그렇지만은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위안부 방안을 냈어요. 문재인 정권 잡자마자 그 다음날 아베하고 통화하면서 위안부 파기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금의 반일 친일 프레임을 갑자기 만들어진 거다. 양성태 대법관을 사법농단으로 집어넣었어요. 왜 그 문제에 대해서 끌었느냐는 거 아닙니까? 부장판사 한 분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외교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으로 묶어가지고 양성태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잖아요. 자, 그 일련의 사태들이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과연 반일 민족주의, 소위 말하는 반일 관제 민족주의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반일 관제 민족주의가 친북 성향의, 종북 성향의 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뒤에서 계속 숨어 있다가 이제 촛불을 드는 순간에 그들의 낙들이 다 나타났는데 보니까 거의 다가 친북, 종북 성향의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평화쇼, 거짓 평화쇼 무너지고 경제 참사 오고 외교 참사 오고 안보 9.19 군사합의로 안보 다 빗장 열어주고 이제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런만 소위 말하는 친북, 종북 이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만 뭐로 바꿨습니까? 반일주의자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한국당을 소위 말하는 압박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정적으로 뭘 잘못하느냐? 그 압박에 지금의 제가 현지에 있는 스토리를 알아가지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토착 외구, 너 토착 빨갱이, 토착 외구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 죽이려 하지 마라. 궁극적인 것은 박정희 대통령 각각 죽이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보수의 실을 말리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죽이지 않고 보수가 실어가 다르겠습니까? 나라를 이런 식으로 기천을 만들어 놓고 부강한 나라의 기본을 다 만들어 놓은 분인데 이 친일 프레임, 반일 프레임은 바로 궁극적으로 보수 정권을, 보수 국민을 속이고 보수 정당을 죽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묻어버리는 역사 뒤집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현수막을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사진을 자유한국당에도 걸어놔요.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 누구요? 김정상 이래 걸어놔. 김정상은 당장 깨야 되는데 그 폐륜할 때 홍준표가 거짓말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뗐어야 되지. 떼지도 못하고 걸어놔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진을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들의 집요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죽이기, 보수 국민 죽이기, 역사 뒤집기, 체제 뒤집기, 이 전쟁의 일환이라 지금 일본하고 싸우면은 저희들은 100점 100패예요. 걱정되는 것이 뭐냐? 일본이 제3단계 보급으로 들어오면은 농수산물 들어옵니다. 농수산물 우리 수출의 20%가 일본이에요. 직격탄을 맞는다. 특히 남해안, 서해안 지역에 이 소위 긴 조개 뭐 이런 부분에 직격탄을 맞는다. 또 하나 특허 부분. 자, 이 부분까지 넘어가면은 이제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경제의 치명타가 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싸우자 얘기하지 말고 자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세금이 얼마가 더 들어가고 국민들 기업의 피해는 얼마가 더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싸우면은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싸워가지고
수백 조가 날아가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싸웁시다. 이런 차원의 청와대에 앉아서, 저 청와대에 앉아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싸우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는 북창가를 부르고 말이지. 의병을 얘기하면서 외교적인 협상의 선끈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어디서 끊었습니까? 저 안에서 끊었잖아요. 그러놓고는 지금은 뭡니까? 국민들 단결해가지고 일본한테 절대 이제는 안 지겠다. 싸우자. 그것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싸우는 게 아니고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국민과 기업을 볼모로 자폭하는 거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1965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본회에 차서 체결한 65년 한일협정, 한일기본협정을 존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 65년 6월 23일 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낙하당 65년 한일기본조약을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면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의 경제 보복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 부분, 산업까지 지금 반도체, 자동차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다. 그래서 외교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은 현재 세대, 미래 세대에 짐을 주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현재나 미래 세대 기업이 죽든 말든 그냥 4월 15일, 내년 4월 15일 선거에,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선거에 유리하니까 싸우자. 그래가지고 일반 보수 사람들은 전부 친일로 몰고, 그 보수 사람들의 국민들이 정말 존경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제는 친일로 몰아가지고 서로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프레임에 우파 국민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들의 거짓 정권 연장 프레임이다. 우리는 똑바로 눈을 뜨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깊숙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냥 국민의 감정을 속이고 또 촛불 이번 토요일날 촛불 들고 광화문을 또 점령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공화당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존중한다는 것.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지소미아 지금 또 던져요. 강경하는 미국 쪽에다가 한일 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얘기를 미국 쪽이 던졌다. 이것은 뭐냐? 이 지소미아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한 거예요. 지금 있는 대사 해리슨 대사가 대단히 관여를 많이 한 내용입니다. 왜?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대단히 문재인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중국이 커지고 러시아가 항상 남한을 남쪽을 쳐다보고 북한의 핵을 가지고 북한 공산당 3대 세습 정권이 언제라도 허심탄회한 우리나라를 넘볼 수 있다. 이래서 미국이 앞장서서 만든 게 지소미아예요. 그것이 한일 정보 협약입니다. 이것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열받는다고 지소미아 폐기하겠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한테 진짜 싸우자고 미국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이건 일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미국한테 경고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안보는 완전히 무너져. 지금 우리의 정보력이 거짓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가고 방사정포가 날아가도 궤도도 못 따라가요. 비상을 못 걸어요. NSC에서 쏘기서 왔는데 뭐 NSC 열면 말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미국 정보기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안보 방어력을 가지고 일본하고의 정보기관 다른 거 아닌가? 가장 중심적인 게 핵과 미사일이에요. 자, 이 정보의 선을 끊는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공화당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이 지소미아에 만약에 폐기가 들어가면은 정말 문재인 정권 퇴진의 날이 멀지 않았다. 결국은 미국하고 싸우겠다. 결국 일본이 아니고 그들이 얘기한 대로 미국하고 싸우고 일본하고 싸우고 자급자족 사회, 북한의 자급자족 사회가 얼마나 힘든 사회가 되어버리고 전 세계에 고립됐습니까? 한국이 구한말의 세국 정책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30가지 사람으로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언론 방송에 속지 마시고 어제 제가 연설 이후에 좌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일본의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지금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을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정치인 제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기업을 국민의 이 세금을 담보를 가지고 싸우겠다는 건데 이거는 분명하게 4월 10월 내년 4월 10월 총선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어제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더 깨쳐야 된다. 거짓 촛불에 속아서는 되지 또 이 반일 프레임의 거짓 촛불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지금 저렇게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방송이 막 친일 프레임을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죽창과 얘기를 하고 계속 씹는데도 지금은 여론이 딱 반반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국민들의 이 생각이 현명해졌다. 그것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한번 썼고, 거짓 평화쇼에 썼고, 거짓 포퓰리즘 경제 정책에 썼고, 이 2년 반 동안 계속 쏘고 하다 보니까 너가 얘기하는 거 이제 안 믿어. 오히려 우파 유튜브 보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저희의 정치가 후보 주택률 1%대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길은 국민이 이제는 그렇게 그들의 거짓에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벽에 붙어있는 세 분의 사진 몇 명 있잖아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박정희 부강병 방공 대통령. 지금 생각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통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그분이 그리웠고 더 한 것은 이 좌파, 소위 말하는 친북, 종북, 주사파 세력하고 혼자서 몸으로 버티고 싸웠다는 거예요. 2년만 지나보니까 그분이 했던 대미, 그 다음에 한미동맹, 또 그분이 했던 한밀삼각연대, 또 그분이 했던 자유우방과의 외교, 그분이 경제정책, 그분이 누르고자 했던 민노총과 정교조, 또 그분이 억압에서 통진단을 해산시켰던 다 그 원인들이, 국정교과서를 알렸던 그 원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것이 우리 한이다. 이제는 절대로 그러한 사사로운 거짓에 속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를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